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번에 준사관 시험 기출 문제 복원한 거 가지고요. 어떤 게 출제되는지 너무 해설에 초점 맞추실 필요 없고요. 해설은 지금 설명 들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냥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이게 대강 한번 보세요. 일단 1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서요. 뭐 준사관이든 부사관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 이 자료 해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료 해석은 표 해석이랑 응용 소리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걸 15문제, 이걸 5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1번 문제 이런 문제가 딱 출제가 되죠. 만약에 1번 문제가 이게 나왔다 해보세요. 실전에서 해보세요. 20문제는 25분 줘요. 25분. 그럼 한 문제당 1분 만에 풀어야 되겠죠? 네. 마킹할 시간 고려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전에서는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엄격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만약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사실 유형이 표 해석에도 안 들어가고요. 응용소리도 안 들어가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 제시, 상황 판단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출제가 되면 요 세 가지 중에 일반 요게 나이 높아요. 요거는 왜냐면 주어진 정보가 양이 일반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양이 많아요. 정보 양이 많아요. 파괴될 정보가 1분 안에 파괴될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많은 거다 보셔도 돼요. 조건. 이게 많을수록 많이 읽어야 되니까 시간은 적으니까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거 읽고 시간 다 갈 수도 있겠죠. 그래? 1분 동안 읽다가 이해하다가 다 시간 다 갈 수도 있죠.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 있는 문제가 이런 거나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 제시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한 문제 아세요? 한 문제 많이 나오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 요 상황 제시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소재가 어떤 거냐면 가끔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아마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금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계산 같은 거. 요금 계산 해봐라.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봐라. 그래서 뭐 A 상품이 있다. B 상품이 있고 C 상품이 있다. 나는 A 상품을 구매하면 비용이 얼마 들고 대신에 어떻게 할인이 되고 할인 조건. B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이 얼마인데 할인은 어떤 게 딸려 있고 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주어지는 거죠. 조건이. 이거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자는 A, B, C 중에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가? 비용이 제일 적은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패턴은 이 수치를 가지고 딱 식을 세우면 항상 패턴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뭐 덧뺄셈 섞여 있고 이랬죠? 덧뺄셈 섞여 곱하기 나눗셈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세가지고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일단 이 식 세우는 과정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고 약간 걸릴 거고 요거 이제 비교하는 과정 계산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비교만 하시면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황 제시형이 출제가 돼요. 소재 전기요금 계산해라 상품 비용 계산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두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요. 이게 상황 제시형이 요 문제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하냐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수업을 따라오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1번 문제 딱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건 상황 제시형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건너뛰세요. 아셨어요? 요거를 일단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두 문제는 걸 건너뛰고 만약 1번 문제가 전기요금에서 나왔어요. 그럼 건너뛰세요. 풀면 안 돼요. 괜히 했다가 계산 실수해버려요. 특히 1번 문제는 긴장되죠. 더욱더 긴장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밀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크게 치시고요. 문제 보내다가 별표를 크게 치시고 넘어가셔서
넘어가지 나중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고요. 상황지 시험은 여기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시면 요 상황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맞죠? 여기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는지 보면 2번 잠깐 볼까요? 수열이 나왔죠? 요거 수열이 나오는 수열. 수열 유형은 여기 넣으면 돼요. 음용수기. 아셨어요? 여기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한 문제 나왔죠, 뭐 지금? 이건 뭐 수열 간단한 거긴 하거든요. 쉬운 수열이에요, 쉬운 수열. 수열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수열도요 어려운 건 어려워요. 아셨어요? 수열도 쉬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요. 격차가 커요. 수열을 딱 봤을 때 딱 잠깐 문제를 접근해요. 넘기지 마시고요. 딱 봐도 약간 접근해서 자기 나름의 이제 문제 푼 요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열 문제 학습했을 때 그 규칙성이 정해진 규칙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등차 그럼 들어오셨죠? 등비 등비 등차 개차 등비 개차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 수열 뭐 분순열 이런 게 있거든요. 분수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요 한 7가지 8가지 이론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어요. 잘 나오는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거 외에가 나올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거 외에가 나왔을 때는 딱 보셨을 때 기계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어. 건너뛰기 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닌 게 나올 수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바로 기계적으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걸로 접근해 보시고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한 10초 있죠. 10초 정도는 투자를 하세요. 10초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풀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하면 들어가시고요. 아 10초, 15초 투자도 모르겠다 하면 빨리 넘겨야 돼요. 수요일 알았죠? 딱 보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일단 기적으로 빼보시고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 그냥 빼봐요. 빼보세요. 그냥 빼보니까 이걸 5, 8, 10다고 모르겠죠? 한 번 더 빼면.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8이 돼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채울 수 있고요.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3번인가 보네. 답이 나버리네. 그래서 수열 문제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수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봤을 때 딱 기계적으로 될 것 같으면 풀고 아니면은 10초, 15초 투자해서 모르겠다 하면 빨리 넘기시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수열 문제는 한참 고민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지금부터 이제 표 해석이 나왔어요. 여기 표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똑같이 지금 공원된 건 아닌데 대강 봐도 이게 어떤 표인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표 해석 부분에서 이제 비율상 오늘 배운 거예요. 오늘 첫 시간 나왔죠? 시수 비교 부분 문제 출제. 이게 뭐냐면 3번 문제, 이게 4번 문제예요. 요거 보세요. 보시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워도 되니까 치고요. 이런 표가 주어진 거예요. 자료에. 지금 3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고 딱 주어지고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고요. 이런 게 딱 주어지고 선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지가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04년에 비해서요. 05년에 학생 수는 자, 이거를 A 지역을 A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했다 물어봐요. 그러면 A 지역. 그러니까 학생 수죠. 학생 수는 절대치죠. 이건 절대치. 오늘 배웠죠? 절대치 비교를 물어봤는데 자료를 봤더니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백분율이죠. 상대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럼 이 학생 수가 이 상대치의 분자나 분모가 될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만약에 분자가 되면 그때는 곱셈이 되고 비율 곱하기 분모가 되고 분모가 되면 비율분의 분자가 된다. 분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오늘 배웠죠? 그거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답니다. 지금 3번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이런 거죠. 그럼 해석해요. 100분의 1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로방향, 세로방향 봐요. 가로방향 100이 되는지 보니까 안 되죠. 세로방향 대충 보니까 될 것 같죠? 되죠? 그러면 세로방향 100이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 지역의 학생 수죠. 04년도, 05년도 비교죠. 그럼 요거 두 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했더니 이 학생 수 용어가 25%의 분자고 40%의 분자인 거예요. 해석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학생 수 있죠? 학생 수 식은 25 곱하기 분 모란 vs 05년도 40% 곱하기 분 모를 비교하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학생 수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학생 수가 나오니까 A 지역에 04년, A 지역에 05년 나오겠죠. 해서 비교하게 될 건데 이게 세로 방향으로 비교되잖아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비교되면은 요 세로 방향에 있는 데이터들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게 분모로 가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얘나 얘는요 25나 40은 분모가 똑같아요. 맞죠? 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냥 얘 퍼센트가 그냥 커지면 그냥 곱한 값도 커져요. 맞죠? 그래서 증가했다. 그럼 맞는 선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모가 같은 경우에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약간 이제 어렵게 나오면 분모가 다른 경우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04년 이렇게 연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지역을 바꿨죠. 선지가 아까는 지역이 같았죠. 연도를 달랐죠. 그런데 세로 방향으로 100이 되네. 근데 세로 방향으로 100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끼리 분모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분모가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A 지역이 분모고 얘는 B 지역이 분모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든 이쪽이든 아까 전에 선지는 곱하기 되는 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분자니까 똑같은데 분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비교할 수 있고 어디가 큰지 비교할 수 있고 안 주어지면 비교 못하고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분모가 다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에 꼭 나오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상대치 자료 가지고 절대치 비교를 물어보면 이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연습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4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4번은 이제 표 해석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엄기가 되면 표 해석 쪽보다는 약간 계산 쪽이에요. 계산을 좀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읽어볼게요. 전월 대비 110% 증가. 이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111% 증가율에 대한 실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전년 대비 108% 증가율에 대한 실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것만 봐도 또 대강 예상이 되는 게 X에서 플러스 111% 증가하였어. X에서 110% 증가해서 Y가 되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A에서 플러스 108% 증가했어요. 108% 증가해서 B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 이 중에서 실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아마 요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거를 물어보고요. 요게 아마 데이터에 주어져야 되겠죠. 요게 주어져야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주어져요. 표 있을 거예요. 주어져가지고 요게 복잡하게 문제 어렵게 나오면 숫자 약간 복잡하게 나와요. 4254 이런 식으로. 그다음 548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았어요? 해서 오늘 배웠죠. 또 우리가 증가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00% 증가가 몇 배를 했어요? 배웠죠. 2배 증가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배웠기 때문에 아까 4254에서 111% 증가한다는 말은 4254에 2배 하고도 얼마큼 더 증가해야 돼요? 2.11배 증가했다. 맞죠? 그래서
이해됐어요? 요렇게 계산한 값을 구해라. y값이 된다. 이렇게. 알았죠? 이런 계산을 요구하게 돼요. 실전에서. 오케이? 이 정도는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과하진 않아요. 밑에 거 똑같이 하면 108%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증가하죠. 2배 증가하고도 8%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2배 증가해요. 하고 0.82.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뭘까지 여기 있어요? 빼야 되죠. 빼래요. 맞죠? 마지막에? 네.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 빨리 해야 되잖아. 그 생으로 다 계산할 수 없잖아. 물론 해도 돼요. 빠른 사람은. 근데 그 빨리 하는 계산 스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스킬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이런 계산을 빨리 하는 다 스킬이 있거든요. 대강 좀 흘러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앞으로. 숫자가 아무리 길죠. 단위 크죠. 커도 뒤가 다 버려요. 버리고 주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주자리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계산은 또 스킬이 있거든요. 조율법을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해버리면은 금방 또 할 수 있어요. 88 돼버려요.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구해도요. 금방 그 비교한 선지를 비교할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알았어요? 완전히 작가의 값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대충 계산 스킬 써서 구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하셔가지고 금방 구했죠. 지금 뭔가 빨리 구한 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요.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반올림하면 548이니까 55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8이죠. 그럼 21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죠? 또 여기까지 썼던 스킬 그대로 또 써버려요. 이렇게 115 금방 구하거든요. 해가지고 또 얘랑 이제 얘랑 빼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대충 빼면 얼마예요? 115 빼기 88 하면 30? 한 27 정도 되죠. 이 정도 구하면 선지 판단되는 거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요구했을 때 스킬이 좀 중요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것도 앞으로 배울 거고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변화를 비중 판단해서 물어본 거지만 계산 관련된 그 식은 이렇게 다거든요. 나올 수 있는 게 덧배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다 배워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수 들어가면 5 더하기 4는 9다, 2 더하기 6은 8이다, 4 더하기 8은 10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앞으로 배울 건데 앞에서 더는 걸 잘 하셔야 돼요. 4 더하기 8은 10이고 2, 6은 8이다. 이거 다 구할 일 없거든요. 실제로서. 이거 다 안 구해도 풀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게 돼요. 그 다음 또 잘 물어보는 게 아까 전에 잠깐 나왔죠? 곱셈 비교 물어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계산 물어봐요. 맞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54를 18이니까 54를 80 올리면 돼요. 나중에 다 배워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이런 것도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곱셈이 나왔으면 지금 나온 변화율 변화율 물어보면 됐죠. 지금 문제가 어떤 거였어요? 어떤 값이 주어졌다. 500이 주어졌다. 45%가 있다. 그럼 x값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런 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x가 모른다. 근데 25%가 있다. 근데 600이 있다. x값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빨리 하는 스킬이 딱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 거 배우는 게 중요하게 되겠어요. 분수도 있어요. 분수도 이게 이제 제일 잘 물어봐요. 이걸 제일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거 계산을 대략적으로 하게끔 물어봐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것도 두 자리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을 거다. 이렇게 푸는 또 요령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빨리 좀 풀 수 있게끔 할 거고. 다음 이런 거 있고요. 다음 5번. 4번 됐는데 5번을 볼게요. 도수 분포표가 꼭 나와요. 한 문제는 알았어요? 통계 관련해서 상대 도수 분포표. 이거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옛날에. 꼭 나오는데
상대 도수 분표 이게 이제 자료가 잘못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상대 도수 분표 되잖아. 도수 분표랑 상대 도수 분표 다르죠. 도수 여기서 도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빈도로 말하는 거예요. 빈도수. 빈도. 그러니까 해석하면 100점인 사람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10명이죠. 여기는 명수가 절대치잖아요. 절대치. 그러니까 이건 도수 분표예요. 이걸 그대로 그림자로 제목을 달면 도수 분표이고요. 지금 문제는 상대 도수 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료가 이게 아니라 이 명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고 그렇게 이게 퍼센트였을 거예요. 퍼센트. 알았죠? 퍼센트. 여기가 1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이게 퍼센트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100점은 0%고 90점은 뭐 10%고 80점은 30% 그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70점, 70점, 75점, 75점은 뭐 70%고 이런 식으로 되셔가지고 얘가 75%니까 70%니까 70%니까 얘를 명수로 보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바로 문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보여볼게요. 요 7을 70%라고 해보세요. 70%. 당연히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얘가 70%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그림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도수분표니까 상대 도수분표를 바꾸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고요. 자, 75점인 사람이 75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자료를 봤더니 딱 70% 찍혀 있다고 가정을 해야지.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0%는 전체 학생 수분의 75점이죠. 75점에 해당하는 학생 수. 요거죠. 요거죠. 그럼 요걸 물어봤죠. 분자를 물어봤죠. 그러면 얘랑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주어질 거예요, 문제. 얘가 안 주어지면 못 풀죠, 또. 근데 얘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응용이 한 번 더 된 거예요. 얘가 만약에 주어지죠? 얘가 만약에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70%가 얘는 70명이죠. 그럼 답이 70명이 돼요. 근데 얘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간접적으로. 얘를 구하게끔 그려보세요. 구하게끔. 얘를 구하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85점인 사람이 여기 찍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 이게 주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얘가 30명이다. 그러면 너는 70%의 사람이 몇 명이다 이거죠. 그럼 비례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비례식으로. 그럼 이거죠. 30%에 해당 찍혀 있는 사람이 30명이죠. 이미 30명이다. 화살표 30명이면 70%에 찍혀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풀기 더 빠르죠. 이런 그 공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70명이죠. 이렇게 풀게끔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도수분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수분표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배우셔야 되고요. 다음 요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대강 보세요. 그럼 어쨌든 이건 표 해석이에요. 표 해석이 하나 있고요. 표 해석 문제가 하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A부터 E까지 요거는 이런 걸 이제 상황 지식을 보셔야 돼요. 딱 보시고 넘기세요. 임무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나거든요. 지금은 조건이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글로써.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글로써 표현되기보다 그림으로 많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딱 주어져요. 그랬을 때 A부터 업무를 공정을 작업을 시작해서 F까지 완료해야 돼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몇 분 걸리냐 물어봐요. 이런 문제는 같은 거랑 보시면 돼요. 이 글려주면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전제가 뭐냐면은 이거 들어보신 적도 있는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다른 조건 없죠. 그냥 가장 빠른 거 구해라 이거만 말거든요. 이게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깔리는 가정이 뭐냐면 A부터 F까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A부터 F까지 무조건 가면 경로만 이렇게 길을 가는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길을 가는 건 달라요. 길은 F부터 F까지 때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A하고 B하고 D하고 C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F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0분이다. 다 하는데 얘가 10분 만에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30분 걸려요. 얘는 20분 걸려요. 근데 얘는 10분 걸려요. 얘는 30분 걸린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몇 분 걸릴 거예요? 가장 빨리 하려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20분이고 이렇게 이걸 선택해서 이게 짧으니까 10분이고 20분 뒤를 선택해서 30분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몇 분이에요? 80분이죠? 80분 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D를 완성한 건 아니잖아 아직까지. 맞죠? 그래서 A를 하면 B나 D를 할 수 있어요. 단기간직은. 근데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몇 분 걸려요? 30분 걸리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몇 분 걸려요? 40분 걸리죠? 그럼 이거 다 두 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하려면, 마지막 하려면 얘를 다 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죠. 맞아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한다고 BC만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얘를 하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시간을 제일 큰 거 있죠. 이거 두 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은 60분, 70분에서 90분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이건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이게 퍼터 이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이해하셨으니까 다음부터 똑같이 다 푸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는 뭐 학습하면 또 되는 부분이니까 금방 푸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고요.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세요. 불러주시면 A가 있어요. 근데 A를 선행해야 B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아셨죠? 그리고 C는 또 독립적이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D는 C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립니다. E는 또 우리가 독립적이죠. 그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여기 시작 이렇게 보시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거라고 했어요? 이 길을 택하는 거나 이 길을 택하는 이거를 하는 거나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완성함을 전제로 하면 모든 작업을 완성함을 전제로 하면요 이거랑 이거 중에 가장 긴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맞죠? 라고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장 빠른 거 선택해도 기다려야 돼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더하면 50분이죠. C는 50분이죠. CD죠. CD 묶어야 되죠. CD 묶으면 80분이죠. 그리고 D는 20분이죠. 그럼 이거 80분은 어차피 걸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지 없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리게 돼요. 아셨어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있다. 근데 상황 지정을 보시고요. 다음 이제 이해 한번 하셨으니까 금방 다음부터 할 수 있겠죠. 기계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표해석이긴 한데 이 표해석은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떤 표, 요 표 중에 어떤 표라고 그러냐면 이걸 짝표라고 해요. 짝표. 짝표. 그러니까 짝표가 뭐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보시잖아요. 대각선을 쭉 꼽으면 대각선이 되나? 대각선을 딱 끄시잖아요. 이렇게 뭐야? 개수가 개가 있구나. 이렇게 대각선을 끄잖아요. 걔는 빼고 밑에 항목 걔는 빼시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서요. 하셔가지고 세로 항목의 용어가 가로 항목이라는 거는 어때요? 같죠? 이걸 짝표라고 해요. 짝표고 그러면 짝표는 어떤 특징이냐면 세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서요. 얘네들은 배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뭐 해석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2008년 거주지의 서울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이었는데 2009년 거주지도 서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70명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비율이죠. 일단 우리가 이 비율 자료인데 이거 비율 자료니까 퍼센트 자료예요. 비율 자료인데 일단 이거 촬영을 위해서 명수로 바꿔요. 명수라는 것은 이거 사람수라 생각하잖아요. 사람수라고 치면 이렇게 써요. 2008년도에 서울의 거주자가 2000 서울 거주자가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한 거죠. 이사를 안 한 사람이 70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조합도 이사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지가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1번 문제에서 이사를 한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총 몇 명이에요? 이사를 한 사람은 어떻게 풀면 빠르겠어요? 이제 느리게 푸는 건 어떻게 느리게 푸는 건 비효율적으로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는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좀 작아서 그렇지. 수치도 간단하고 데이터 크기도 작아서 그렇지 계산이 좀 이렇게 느리지 않지. 데이터가 좀 크면 숫자도 크고 이렇게 되면 계산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은 느리지고요. 결국 이사를 한다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전체에서 이사를 안 한 사람 빼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빨라요.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그걸 또 배우셔야 돼요. 이런 짝표가 주셨을 때 요령을. 그러면 전체 사람이 주어질 거거든요. 이게 300명이라고 칠게요. 300명. 그럼 이사를 안 한 사람 몇 명이에요? 요거 세 개 더 하는 게 빠르죠.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70 두 개죠. 요거 두 개를 먼저 더 하는 게 빠르죠. 70 곱하기 2하고 140하고 80하면 220이죠. 그래서 220을 빼셔가지고 80명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지금은 이제 해석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짝표에서 이제 퍼센트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짝표든 아니든 어떤 퍼센트 자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봤죠? 근데 세로 방향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이 주어졌죠, 이렇게. 그럼 세로 방향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 방향 100이 되면 얘네들이 뭐라고요? 분자, 얘가 분모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70%는 얘가 분모예요. 그러면 2008년도 서울. 그래서 08년도에 서울 전체 서울 총인구. 그렇죠? 08년 서울 총인구 분의 얘네들 중에서 09년도에도 서울인 사람 맞죠? 그래서 9년에 서울로 서울 인구 이렇게 요 구한 게 70%가 돼요. 이렇게 해석이 있잖아요. 안 쓰시고 딱 되셔야 돼요. 딱 되시면서 머릿속에 되시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이제 따라서 요 해석하는 걸 가지고서 기초로 해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2008년에 비해 2009년 인구가 감소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인구가 감소한 보세요. 그러면 한번 서울을 생각해 볼게요. 서울의 인구가 감소했는지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얘네들은 뭐라고요? 인구 이동이 없는 거죠. 이동을 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인구 이동을 하지 않을까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나가는 인구 있죠. 전출한 거나 들어오는 인구 있죠. 전입. 그것만 비교하면 되죠. 전출이 더 크면 인구가 감소한 거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입 vs 전출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전입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의 전입인 거는 08년도 서울에서 새로 방에 바꾸면 09년도 인천으로 요거는 뭐 어땠대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거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10%. 네? 그러면 10% 분모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수를 알아야 되니까. 분모가 뭐예요? 그냥 서울 인구죠. 2008년. 그러면 전출. 여기는 시기. 첫 번째. 서울 분모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리고 모두 돼요. 이것도 그렇죠. 나가죠. 20%가 나가는데 얘도 분모가 얘들이 분모가 분모죠 뭐예요? 얘랑 똑같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요게 크냐 전출이 크냐 vs 전이 뭐예요? 가로 방향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 이제 들어오는 거 전입하는 거는 인천에서도 들어오게 하고 경기에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 10% 20%. 그렇죠?
그러면 요 10% 곱하면 10% 곱하기 근데 이거 10%분 뭐가 보여? 이게 중요하죠. 이 자료는 세로 방향으로 비게 되니까 세로 방향이 비게 되니까 얘 10%의 분모는 얘예요. 맞죠?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 들어오죠? 이렇게 됩니다. 다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큰지 요게 큰지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이거 주어줘야 비교할 수 있죠? 주어질 거예요. 한번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있는지.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볼게요. 각주에 2008년 현재 시도별 인구의 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3대 3대 4다 이렇게 됐죠. 3대 3대 4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08년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명이면 얘도 3명이고 얘도 4명이 있는 거야. 얘가 300명이면 얘도 300명이면 400명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인지 주어질 거죠. 그러면 여기다 다 대입을 하세요. 08년 서울, 08년 서울은 뭐예요? 3인 거죠. 그러면 이거 묶어서 3. 그러면 3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으로 묶어지죠. 묶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왼쪽 거 해볼게요. 08년 2003이죠. 그래서 요거 하면 이렇게 맞죠? 그리고 08년 경기는 4점. 그래서 20%죠. 이렇게 돼요. 요게 크냐, 요게 크냐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요 계산하면 요게 두 개 다 30이죠. 3이죠. 단위 무시하면 3, 3은 앞자리다. 9 정도 되죠. 요거는 얼마예요? 3이죠. 이거는 8이죠. 더하면 11이죠. 그러면 91. 얘가 크죠. 그러면 전입이 크죠. 인구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아니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인천 경기를 또 두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짝표 해석하는 거. 한번 조금 연습하시면 금방 되세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거야. 같은 말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 있고. 요거는 아마 이거는 아마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자료가 딱 주어져요. 자료가 좀 빠져 있는데 표제가 딱 주어져 가지고요. 이게 표 자료가 아마 데이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요. 선지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런 거죠. 그냥 ABC 기업이 있다. ABC 뭐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있다. ABC 지역이 있다. 해가지고 이 중에서 A 지역이 차지하는 이익은 얼마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서 간단하죠. 10%죠. 밥 1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그래서 물어봐요. 전체 중에서 A 지역이 차지하는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퍼센트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더하면 되죠. 근데 이게 선지가 있거든요. 선지가 객관식이라서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선지가 아마 이런 식의 간격이 적당하거든요. 약이라 쓸게요. 지금 대강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요거 세 개 더한 것분에 얘가 얼마냐, 약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가 약 15%, 약 20%, 약 25%, 약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계산을 안 해야 돼요. 계산을 안 해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은 일단 파악이 되시죠. 이렇게 식은 파악이 되신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맞죠? 물론 선지가 수치가 간격이 미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 어렵게 17% 19% 이렇게 미세하죠? 그럼 계산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간격이 좀 이렇게 좀 큰 편이에요. 충분히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요령이 좀 필요해요. 알았어요? 요령이. 자, 이런 요령이 필요하죠. 일단 40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얘 둘이가 얼마예요? 대략 한 140 정도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배 하면 얘랑 그래도 비슷해져요. 3배나 한 4배 정도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알아야 돼. 25 플러스 75 하면 100이죠. 어?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하면 얘랑 비슷해져요. 3배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3배를 해가지고 얘랑 비슷해지면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25%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맞죠? 배울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셔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에다가 3배를 했더니 120이야. 근데 140보다 조금 적죠? 그럼 그 말이야. 이거는 100분의 25보다 조금 작다는 거죠. 25%도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선 중에 25% 조금 작은 답이 되니까 여기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줄여주셔야 돼요. 지금 수치가 간단하고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속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있는데 숫자 단위가 크고 숫자가 더 이렇게 많아지고 할수록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이런 식 계산을 좀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때에 따라 이런 계산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스킬이 좀 또 익히셔가지고 빨리 풀 수 있게끔 하나하나 쌓아서 하면 누적이 되면 속도가 많이 빨라지세요. 이런 것도 나와요. 요거는 응용술이에요. 응수가 또 나왔네. 응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8시에 사무실에 동시 출발되겠죠. 이 동시 출발 당만 딱 보시고 이거는 최소 공배수 문제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30분마다 그러니까 30의 배수마다 40분마다 40의 배수, 60의 배수 했는데 두 번째 다시 만나는 거예요. 8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두 번째라는 거는 다시 최초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보다 빠르게 이거는 뭐 금방 풀어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거 최소 공배수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되죠. 30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지네. 그래가지고 요거 다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다 곱하면 되거든요. 다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 값이 돼야 돼요. 선지가 답이 있겠죠. 이런 거. 응용수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난이도는 응용수리가 어려운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응용수리 치고 많이 쉬운 게 낫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거 뭐예요? 이거 수영 문제 또 나왔죠? 수영 문제 했던 거죠? 이거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발문 보세요. 비용돼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지시험이에요. 이런 거 넘기셔야 돼요. 알겠어요? 상황지시 몇 개 있는 거 보니까 난이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지시험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대강 지금 13번까지가 좀 복원이 된 건데요. 그래서 다시 표 해석이랑 다 끝나가요. 응수랑 상황지시험 이렇게 나누면요. 요게 한 문제, 두 문제, 요게 5문제, 요게 나머지 하면 15, 16 치고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렵고 쉽고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한 문제차로 당연히 결정되고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 정말 한 문제차로 결정돼요. 한 문제차로 그때는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생각해야 될 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수록 어떻게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고 어떻게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쉽을까 이런 걸 이제 예상이 되셔야 되거든요. 시험 치기 전에 예상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 올해 시험이 13까지만 복원되었지만 대강 봐도 지금 어렵다고 말을 평가를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13번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요게 조금 13번까지만 봤는데 요게 이미 몇 문제 나왔어요? 아까 2문제나 3문제 있었죠. 여기 많이 나오면 어려워요. 아세요? 이런 걸 넘겨야 돼요. 아까 1번 문제 같은 거 그거 넘기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렵게 높이는 방법이 표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많이 나오더라도 이건 이제 난이도가 보통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여기 안에 계산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에 계산 선지가 많이 나오면 어려워져요. 표는 주어졌고 표가 또 주어졌어요. 근데 1번, 2번, 3번 선지가 만들어지죠. 그래갖고 이게 계산이 선지가 단순 비교, 계산 이렇게 해야 좀 쉬운데
단순 비교를 계산이에요. 그리고 세개 계산이에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계산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산에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산을 넣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응용소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출제된 거 보면 이 기출에서는 응용소리는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쉽게 나왔어요. 맞죠?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아까 문제 봤을 때 쉽게 나왔는데 응용소리가 역시 내것도 보세요. 응용이 돼가지고 거속시도 막 소금물로 어렵게 나와요. 응용해서 그런 문제는 딱 봐도 못 풀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런 문제 나왔을 때는 좀 어려지는 거죠. 맞죠? 나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기초적으로 할 거고요. 다 기초적으로 할 거고 응용된 것까지 대비해서 어려움까지 좀 하실 거예요. 같이 다 할 거고 수업은 일단 표에서 위주로 나가다가 하고 이거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을 쌓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응용수를 넘어가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좀 우리가 문제가 나왔고 기출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오늘 챙겨가시면 돼요. 이건 문제 통해서 해설은 뭐 자세하게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출 보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